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은 저희 코로나 방역 수칙에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교육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정 우리 바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같이 한번 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정을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1시이죠. 저도 오늘 출근을 하는 길에 밖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날씨가 정말 덥고 푹푹 찌는 것 같은 날씨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장님들께서 오늘의 과정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음식점에서 지금 영업을 한창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지금 음료를 드시고 또 커피숍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휴게실에서 짬을 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사장님들께서 고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객들을 배웅하고 여러 동선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했습니다. 우리 영업장을 나가시는 고객님들의 표정을 혹시 보셨나요? 보셨다면 그분들의 표정은 혹시 어떠셨나요? 웃고 계셨는지 아니면 약간 좀 무표정을 하고 우리 매장을 나가셨는지. 자, 그럼 고객을 부르는 고객 경험 관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와 같이 이런 멘트가 들어있네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최고의 고객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여러분들께서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이나 아니면 무엇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여행을 가셨다던가 여러 접점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경험을 하셨던 최고의 서비스를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현재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육아랑 그리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전쯤인가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서울, 대전, 대구 그리고 청주 많은 곳들을 이동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 식사나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침 저희 아이가 9시 정도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배달 어플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날따라 왠지 이 밤을 그냥 보내기는 조금 아쉽다. 밖에 비도 이렇게 좀 소리도 좋고 비도 좀 오고 있으니 혼술을 조금 해보자 하고 음식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에다가 오늘 조금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해서 술이 조금 생각납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의 메시지를 좀 썼었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제가 기다리던 음식이 저희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봤더니 웬 영수증이 이 어린아이들 딱지 접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사장님께서 친필로 글씨를 이렇게 써주신 거죠. 오늘 술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씨죠. 고객님께서는 맛있게 드시고 한잔 하시면서 오늘 푹 주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딱 써주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막 폭풍 눈물이 막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제가 조금 활동을 하는 이 맘카페에다가 그 일상을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있던 어머님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댓글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이분께서
저도 지금 먹고 싶은데, 저도 오늘 되게 위로가 필요한데, 진짜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진심이 느껴지네요. 위로 받으셨겠어요? 이런 멘트들을 딱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어딘가요? 라는 질문이 쪽지로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 땀 한 땀 비공개 이 메시지로 이 상호명을 공유해 드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의 최근 베스트 서비스 사례였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어디 놀러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잦아들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께서 실내 동물원 이런 곳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이용했던 그 실내 동물원에 고객들이 너무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실내 동물원의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찍어주셔서 SNS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신경 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고객이 많이 붐빕니다. 몇 시 정도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더 즐겁게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는 고객들과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또 사례를 하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객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불만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흔히 빈번하게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름 하면은 시즌 메뉴로 어떤 음식이 좀 많이 떠오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생각나는 카페 메뉴가 하나 있죠. 빙수인데요. 근데 저도 빙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한 지점에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빙수에 대한 과대 광고는 이렇게 막 사진들이 붙어 있어서 막상 고객들이 빙수를 주문하러 갔더니 제 앞에서 서비스 응대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객님, 저희 빙수가 지금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10분 정도를 빙수를 먹으려고 걸어갔는데 나 같았으면 저렇게 응대하기보다는 이제 메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러이러한 메뉴들도 참 맛있는데 오늘은 이런 메뉴를 드시면 어떠실까요? 고객님 얼굴 기억했다가 제가 다음에 오시면은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응대를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 제가 지금 베스트 응대 2개 사례 말씀을 드리고 워스트 응대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여러분들만의 베스트 사례, 워스트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베스트 사례만 준다, 그리고 베스트 사례만 주고받는다라는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객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곳에서 20년, 30년 장사를 하신 사장님들에게 좀 여쭤보면은요. 사장님 또는 어르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세요? 일하시면서 너무 힘드실 텐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년, 30년 동안 우리 가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들 뵐 때가 그래도 기분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고객들과 가치관,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 서비스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요즘에 서비스라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메뉴가 맛있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고객이 없으면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존 고객들을 관리 잘해서 이 사람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쉬울까요? 아니면 신규 고객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까요?
네, 저는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이 기존 고객을 통해 신규 고객들, 구전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마케팅적으로도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도도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치시거나 고객들 때문에 조금 힘드신 우리 사장님들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삶을 풀어보니 우리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의 최종 목표는요, 영업을 잘해서 장사 잘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윤 창출을 통해서 이제 수익도 점차 올리시고 그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질을 좀 높이시는 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벌고 여러분들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또 서비스의 또 다른 목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세르브스, 신하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는 노예 상태 또는 서번트, 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섬기다. 여러분들, 우리 2000년도 되기 전에 한 1990년도 우리나라에 패밀리 레스토랑 붐이 일어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패밀리 레스토랑 어디 있으시죠? 아웃백, 빕스,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즈 이런 이제 업체들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2000년도 초반에 빕스라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서비스 응대 교육을 배웠었겠죠. 근데 제가 이 CJ 계열 빕스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되면서 배웠던 서비스가 퍼피독이라는 서비스였어요. 퍼피독 서비스. 퍼피? 강아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이 일을 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무릎을 낮추어서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고객을 이렇게 약간 좀 우러러보면서 메뉴를 주문받고 서비스를 하는 응대법을 우리는 퍼피독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즈라는 업체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레스토랑과 그리고 항공사에도 이 퍼피독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어요. 저도 퍼피독 서비스를 이 현장에서 응대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객과 일단 눈 맞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아래에서 고객들을 올려다 보니까 진솔한 눈빛들을 고객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어원인 섬기다의 서비스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서비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님들은 퍼피독 서비스가 좀 과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00년도 초반대 서비스가 우리나라 이 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면서 약간 고객과 응대자 간의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되었다라는 말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비스의 어원을 좀 보셨으니까 서비스의 현대적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제공하고 상대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행복해지는 행위를 서비스의 현대적 의미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마음에 뿌듯함을 조금 느끼셨다라고 하면 서비스 굉장히 전달이 잘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촬영장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떤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진짜 고마워요.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좀 표정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실 때 이 뭔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뿌듯함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한 인적 서비스로 인해서 어르신분께서 조금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만족스러웠던 행위. 아, 나 양보 잘했구나. 나 좀 힘들었는데 양보 잘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서비스를 잘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CS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CS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CS라는 것은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봉사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고객 봉사의 의미도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죠. 고객 관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봉사를 한다라는 커스터머 서비스의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면 서비스, 커스터머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고객 만족의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서비스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큼 서비스에서는 고객들이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트렌드는 요즘에는 고객을 졸도시킬 만큼 감동을 좀 주면 고객들이 아, 나 서비스 감동받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CS라는 단어의 변천사를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학습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 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강의를 보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개인정보에 동의하신다라는 기준 하에 제가 좀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을까요? 가방 안에 있습니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좀 잘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5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요거 이제 저희가 녹화가 되어서 업로드가 되면 정답이 공개돼 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아쉽지만 커피 쿠폰이라고 말씀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선크림이거든요. 하시면서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킥킥이라고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시고. 자, 여기서 서비스와 관련된 이론 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건데요. 성과가 기대보다 높아서 긍정적 불일치가 생기면 만족이 발생한다. 이거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정말 많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좀 여쭤봅니다.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하루, 좀 기억이 나는 하루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따라 선물을 넣어갔던 봉투가 이 백화점 쇼핑백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습자분들께서 그 백화점 쇼핑백을 딱 보시면서 왠지 저 안에 뭔가 좀 들어있을 것 같다. 상품권, 로또, 그리고 명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쇼핑백에서 버터 와플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자를 주섬주섬 꺼내면서 선물을 딱 드렸더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습자분들께서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저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지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뭐 저 정도도 만족한다라는 표정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기대는 좀 좋은 것들을 했는데 성과가 미약하면 어떨까요? 커피 쿠폰을 기대했는데 정말 저렴한 과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불만족이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소정이라고 했으니 과자 정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 안 했는데 강사님께서 과자라도 주시는 게 어디야 라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들은요, 우리 음식점에 방문하실 때 여기는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니까 그냥 한 이 정도 맛만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어, 그냥 빠르게 맛있게만 먹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맛도 조금 별로고 인테리어나 감성도 좀 별로고 직원들의 좀 서비스도 좀 별로다라고 하면은 불만족이라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대를 조금 하고 왔는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만족이라는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어떻게 주는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 프로세스에도 제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제공을 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직장인들은요, 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면서 불행하다라는 감정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와 블라인드라는 요즘에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이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가입을 해서 인터넷에서 서로의 일상들을 주고받는 어플이거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직장인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행복하다라는 감정, 불행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 느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인간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업무에서의 의미감을 잘 느낄 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일이 너무 쉬워도 사람이 그지 같으면 일할 맛 안 난다라고 하지만 일이 너무 어려워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은 회사 생활 할 만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행복하다라는 감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는 예전에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그 자체가 고객에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렇게 받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에서의 의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행복해지는 감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사에서 또는 가게에서 영업장에서 보람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 행복의 감정이 누구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직원을 통해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의 바이러스를 전파받죠. 그러면 고객도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고객 만족의 선순환 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내가 서비스 잘했으니까 서비스 할 만하다라는 감정을 또 느끼고 그러면 다시 보람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들의 매장의 서비스 질적 향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 만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20분 정도 배워보셨거든요. 그럼 우리 고객 경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떠오르는 고객 경험 CX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CS적 고객 응대와 CX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들을 몇 가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떠오르는 고객 경험 CX에 대해서 단어의 뜻부터 한번 같이 배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까지 CS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고객 만족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영업장에 발을 들였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온 서비스의 순간부터 고객들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다 받고 나가셨을 때 사후 관리까지 하는 애프터 서비스의 이 과정을 우리가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하면요.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죠.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반응을 우리가 기획하고 분석해서 결국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의 경험은요, 고객의 여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고객을 경험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이 고객의 여정을 관리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포 서비스에서부터 온 서비스까지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이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이 비포 서비스
우리 음식을 아까 전에 주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술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업장을 알아보면서 조사를 하는 이 과정을 비포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이 배달 완료될 때까지 기대감, 이런 것들을 비포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음식을 먹고 이 과정, 온 서비스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들과의 공감이나 소통을 통해서 또 제가 올려드린 리뷰를 보시고 그 리뷰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사장님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애프터 서비스, 이런 고객 서비스의 전 과정을 고객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에서는 고객 경험 CX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유명한 사례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년 편에도 CX, 고객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이 목차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객 경험 서비스, 고객 경험 관리를 세계적으로 먼저 실현한 회사의 사례를 하나 언급을 하면은 스타벅스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커피값 얼마나 비싸요? 4,100원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요. 그런데 고객들은 줄을 서서 먹죠. 특히나 이 시즌 음료 같은 거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회사 앞에 스벅에 갔을 때는 10분 기다려서 커피 먹고 주문하고 또 10분 기다려서 커피를 제공받고, 그런데 스타벅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벅스는요,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고 문화 공간, 경험을 판매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순간, 경험, 가치, 스벅에서 들려오는 향이나 음악 소리, 이런 모든 경험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고객 경험을 관리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전에는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스마트폰, 휴대폰 어플로 들어가서 커피 주문하는 것들 되게 어색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스타벅스 내에서, 실내에서도 실제로 고객들 중에 한 22%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음료를 주문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커피숍에 가서 어떤 강사님이랑 같이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님께서 주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강사님, 왜 커피 주문 안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 했는데요. 언제요? 핸드폰 사이렌 오더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문과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접수해서 피드백을 반영하였고, 그것을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이렌 오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시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들을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검진이 필요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점검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하우를 전수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고객의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된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라고 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경험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SNS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다양한 팔로워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다양한 팔로워들의 추억거리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기를 방문했는데 너무 좋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어딘지 물어보고 나도 가고 싶다라고 소통을 하고 또 그곳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여기 저도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기업에서 고객 경험 사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냉장고의 사진인데요. 네, 저도 친구네 집에 집들이를 갔을 때 이 냉장고를 보면서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과 화이트 색상을 아주 잘 조합했었던 냉장고의 사례입니다. 고객에게는 이제는 단순히 가전제품이 아닌 그 집에서의 인테리어 경험을 판매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객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사례. 자, 우리 화면 같이 보시고요. 자, 다음 사진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가전에 방영된 고객 경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가전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
각각 집에 에어드레서 또는 스타일러를 하나씩 두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슈즈 드레서라는 것은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이렇게 고객에게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투고 이벤트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제품을 대여하는 서비스였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기업에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아닌 고객과의 경험을 공유하겠다 하면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S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LG사의 사례도 사진을 통해 한번 같이 보시죠. LG에서는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하나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라는 것을 이렇게 고객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라는 서비스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뭐 제품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과 경험을 공유했던 사례 어떤 것이었냐면은 요즘에 해외여행 우리 다들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L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해볼 수 있는 밀키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들이 우리 지금 강의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실시간 교육이랑 실시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유명 셰프가 제공하는 요리 쿠킹 클래스를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과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었다라는 고객 경험의 사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은 정말 유명 대기업에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너무 큰 폭의 서비스 고객 경험 관리 사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 관리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서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백화점 1층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자리 잡고 즐비했던 매장들이 화장품 매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L백화점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층에 조성되는 디지털 체험존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해요. 실제로 현대백화점에서도 최근 여의도점을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1층에는 화장품 매장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른 층으로 이동을 시키고 1층에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없고 온라인에서 경험을 할 수 없는 그 체험 중시의 공간들을 1층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때로는 오프라인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것들을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세일즈를 잘하지만 고객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좀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경험 서비스를 강조하는 백화점이나 여러 서비스 업장에서는요. 인터넷에서는 좀 주고받을 수 없는 고객 경험의 가치를 오프라인에서 실현하겠다라는 서비스의 변화 형태였습니다. 자, 왜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할까? 우리 예전에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과 제품 중심의 세일즈를 했다라고 하면 혹시 이 광고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이가 먹는 물인데 대충 먹이실 건가요? 하면서 정수기에 대한 홍보를 했었던 CF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정수기 CF 하면은요, 그냥 옆에다가 큰 정수기와 제품에 대한 광고만 놓고 이 제품은 어떤 기능 이렇게 제품에 대한 홍보만 했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CF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언급을 드리면 예전에는 현대 소나타 제품 한 1990년도 후반대 제품 광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CF를 보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파워 시트, 파워 핸들, VIP를 위한 소나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CF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2015년, 16년도에 오픈된 CF를 보면은요. 카톡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야? 갈래? 지금 여행 갈까?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차를 타고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영상 말미에는 일행들이 나와서 캠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 고객과의 관계 중심의 마케팅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경험의 결과물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은요,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성적인 사고가 때로는 구매 결정을 자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세일즈 교육을 했을 때 가장 판매하기 쉬운 접점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세일즈 프로세스 안에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니즈 파악을 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매에 대한 결정을 짓고 하는 세일즈 프로세스도 있지만 시착 권유, 시식 권유, 시신 권유 이렇게 고객들이 먹어보고 입어보고 운전을 해볼 수 있고 하는 그 체험은 하는 순간 그때 고객들이 정말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들이었다라고들 많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관계는 경험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고객들은 감성으로 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것은요. 고객이 긍정적 경험을 느끼도록 업주 입장에서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을 고객 경험 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고객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죠. 그것을 인지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는 어디에 방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시죠. 그리고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보고 이용해본 다음에는 이 브랜드에서, 이 업장에서, 이 가게에서 내가 재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객 경험 관리의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경험 관리는 제공받은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느끼는 직접적, 간접적 이 경험을 우리가 긍정적 경험으로 향하도록 업주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객 경험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에 대한 이 태도를 정하고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제품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재구매라고 하는 반복 행동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여기에서 하나 더 더해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먼저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호감,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또는 SNS로 스토어팜들을 뭐 홍보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객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죠. 그리고 구매 및 사후 서비스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실지 선택할지를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거나 그리고 이 구전 효과를 통해서 소문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번 배워보셨고요. 우리가 고객 경험적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에 대한 목적이 다릅니다. 예전의 고객 만족 서비스는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경험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불만 고객을 잘 케어해서 무사히 서비스를 마치게끔 하는 것이 CS적 고객 응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CX, Experience의 고객 경험 관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위해서 고객 중심적 사고를 계속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서비스와 고객 경험 관리는요, 담당을 하는 직원 자체도 좀 다릅니다. 우리 고객 만족 서비스는 누가 응대를 할까요? 현장 직원들이 보통 응대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고객 경험 관리는 누가 응대를 하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SNS를 마케팅하시는 담당자분, 현장에서 딜리버리를 하시는 고객응대 근로자분, 그리고 이제 사업주분 여러분들께서 이 CX를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떠냐면 고객 만족 서비스는요, 현장에서 보통 응대를 합니다.
접점에서 응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담당자 불러, 관리자 불러 하면은 누가 먼저 찾아가시나요? 그 팀의 리더가 고객을 응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객 경험적 관리는 누가 응대를 하냐? 고객들이 불만을 제시하면 그 불만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현장 응대자도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서비스에 대한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업주분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피드백으로 반영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요. 제품의 특성으로 마케팅을 하고 1990년도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2000년대에는 고객 경험이 차별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CX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서비스로 이 자포스라는 신발 회사를 또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고객들은 불만 고객이 접수가 되면은 고객이 우리에게 또 한 소리 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불만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의 소리를 평생 고객을 만들 기회로 여겨 고객과의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 잡담을 나누는 등의 응대를 태도 권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구매율은 40%에서 75%까지 확대가 되었고 고객을 정말 팬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달러 가치를 인정받고 인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였죠. 리츠칼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응대자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고객에게 우리가 뭔가 불만을 해결해드리고 싶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권한이 없을 때예요.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객님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고 진실된 사과를 드렸는데 고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관리자 나와요. 나 여기 책임자랑 이야기할 거니까 당장 그분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리자분이 어떻게 응대를 하시나요? 원래는 해드릴 수 없는데 오늘만큼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대를 해버리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 응대자분의 자존감과 동기부여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츠칼튼은요, 이제 직원들이 담당 업무와 직급과 상관없이 고객을 위해서라면 하루 $2,000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부여했더니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리츠칼튼 호텔은 경영난을 겪기도 했지만 서비스 숙소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메리어트 그룹에 지분을 매각해서 3년 만에 다시 수익을 2배로 증가시켰던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중심의 마케팅에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서비스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요즘 기업에서는 이 고객 만족 부서도 물론 있지만 고객 경험 관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채용하고 전담 담당자를 모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S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될까요? 4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경험 과정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사장님들의 동선이 아닌 고객의 동선으로 한번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촬영장에 오기 전까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굉장히 많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고 나니까 어때요? 핵 거리면서 갈증이 나는 거죠. 자, 우리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제가 약간 좀 핵 거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런 경험들을 확인해 보셨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계단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드시죠? 하면서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는데 고객의 동선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선에서 서비스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객의 동선에서 체험해 보신 서비스를 다시 한번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테리어도 고객 중심적 인테리어도, 그리고
직원의 서비스 응대도 고객 중심적 서비스로, 그리고 음료나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그리고 판매하시는 서비스 제품, 유형적 서비스, 무형적 서비스들도 고객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CX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시는 거거든요. 피드백을요, 자주자주 들어주세요.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온라인으로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가게 같은 곳에 스티커를 고객들이 직접 붙여보시면서 피드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켠 마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SNS로도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요즘에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나 그리고 SK의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최근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반영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로 화제가 많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서비스를 모든 고객들에게 좀 제공을 하면서 서로 일관되고 통일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공적인 고객 경험 관리를 위해서는요, 제품의 정상 유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객과 소통 어떻게 하시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채널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 절차는 편리하신지도 자주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지불한 가격에 합당한 가격인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어떤 고객들은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가성비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끼에 10만 원을 주고 먹더라도 나의 가격 대비 심리적 안정감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 MZ세대들은 경험 중심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트렌드의 변화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 접점도 변화해 가고 있고요. IT 기술의 발달로 고객과의 접점이 정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 경험 관리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을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누구일까? 고객의 특성, 취미, 직업, 관심사, 선호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취향 등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고객에 대한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고객의 경험을 고객 중심으로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품 관점에서의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우리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고객들에게 잘 알릴 수 있지만, 고객 중심에서의 사고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면서 구매, 그리고 재구매, 그리고 동기부여,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고객의 니즈를 우리는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사용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고객님들이 이용해 보시고 구매해 보셨을 때 만족을 줄 수 있고, 고객이 이것을 보면서 SNS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즐거움을 주는 가치를 실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제공 시에는 뭘 해야 된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0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 명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데에는 10달러의 금액이 필요하고요. 한 명의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에는 10초의 시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객 경험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충성 고객을 만드시고 그 고객으로 인해서 우리 행복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고객 만족부터 고객 경험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좀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업무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과정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오늘은 고객을 부르는 고객 경험 관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한유정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